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14% 빠져서 2561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였는데요, 거의 아침에 1% 이상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가운데 참 국내 증시 혼자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것 같네요. 외국인도 아침에 좀 매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매도로 돌아서서 소량 매도를 했습니다. 166억 매도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네요.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. 나스닥이 1.5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, 와, 이제 19,000 거의 300까지 나스닥이 올라갔습니다. 올해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28% 상승이에요.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,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건가 좀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. 어제 보시면 이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2.2%가 올라가지고 시총 1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아마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를 안 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애플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.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. 애플도 2% 올랐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는 3%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진짜 300불이 코앞에 있습니다. 296불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메타도 어제는 3.4% 오르면서 다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알파벳이 2%대, 그리고 아마존 1.4%, 마이크로소프트 1%뭐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뭐 나스닥 종목들이 다 좋았고요. 조금 안 좋았던 게 다우가 이제 보합이 된 이유가 금융주가 좀 빠졌습니다. 저번에 다우가 이제 3% 넘게 올랐을 때 금융주가 완전히 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 많이 좀 반납을 했습니다. JP모건이 4% 빠지면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실 JP모건 10% 이상 이렇게 오른 게 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싶었는데 좀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되돌렸습니다. 어제 또 미국이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. 0.25%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.0에서 4.75로 내려왔습니다. 드디어 이제 5%대를 좀 벗어났네요. 그래도 4.75라서 뭐 낮은 금리는 절대 아닌데 앞으로도 뭐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뭐 12월 달에도 FOMC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또 금리 인하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이렇게 뭐 연일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. 상당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정말 뭐 계속 안 좋습니다. 사실 어제는 미국 그 10년물 국채도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서 4.3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좀 좋은 소식인데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저점이 1381원까지 이렇게 가면서 원화 강세가 조금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상승폭을 다 돌린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쁜 그런 모습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제 샀다가 이렇게 팔게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다 반납을 했는데 글쎄요,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좀 선물 시장을 가지고서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주주 가치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
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돼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고 이제 뭐 밸류업도 나왔던 거고,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좀처럼 진행이 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. 일단 뭐 KTNG가 오늘 10%가 넘게 올랐는데요. 네.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. 밸류업 공시가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. 저번에 KB금융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도 정부 쪽 영향력이 큰 이런 약간 공기업스러운 이런 기업들이 그 중에서 이제 돈을 좀 잘 버는 이런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KTN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3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하기로 했고요. 이 주주 환원은 배당이 한 2조 4천억 정도,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. 상당히 황금 비율인 것 같아요. 그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이 한 1대2 정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되는데, 네. 물론 이제 배당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데,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런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2027년까지 발행 주식 수를 20% 이상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거의 뭐 4년 동안에 20% 이상 소각을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대단한 그런 목표인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 이런 거를 합하면 거의 한 연에 한 10%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나, 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사실 이렇게 KTNG의 이런 자사주 소각 배당 같은 거는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이런 걸 하기를 바랬는데,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가장 큰 두 회사가 아직까지 밸류 공시도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있고,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너무 약하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.8% 이렇게 빠지면서 좀처럼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요. 지금 배당 같은 경우는 2%가 넘어가는데, 이게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어요. 네, 원래 배당이 증액이 된 게 아닌데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, 네, 그런 씁쓸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보시면 7월 달에 이제 88,000원 고점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최저점이 55,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, 네, 거의 뭐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바닥권에서 계속 그냥 유지를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일 원하는 거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놓고 좀 능력 위주의 이런 아주 뛰어난 이런 CEO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 기업처럼 이렇게 좀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참 갈 길이 먼 것 같고요. 조금씩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신통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여전히 어, 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단기간에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밸류업 공시라도 좀 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주주한테 성의를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그게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, 뭐 아직까지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.5% 오르면서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네, 근데 미국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고요.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조금 주주 환원의 여력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,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안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. 뭐 지금 배당 같은 경우도 1%가 안 되죠. 뭐 그런 수준의 지금 배당 수준이라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좀 뭐 많이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 고려아연이 오늘 8% 빠졌고요.
그리고 크래프톤이 7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크래프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차익 실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지금 뭐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경영진 교체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MBK로 이렇게 승리가 굳어지면 주가가 그동안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많이 올랐던 거는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좀 약했던 게 현대차 그룹이 약했어요. 현대차가 1.9% 빠졌고요. 기아도 1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실적이 지금 피크를 치고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다만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PER이 4배 이런 수준이라서 상당히 지금 싸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하방이 단단하지 못한 이유가 이 주주 환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사주 소각이 좀 많이 부족해요. 사실 이렇게 PR이 낮으면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을 좀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주가 부양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. 오늘도 4.7% 오르면서 전력기기, 전력 인프라 쪽은 뭐 트럼프 정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시장 좀 오르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참 이 지수가 뭐 또 변동폭도 없습니다.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약간 지금 박스가 내려왔어요. 2600으로 이제 삼각 수렴이 되는가 하더니만 지금은 2500대 후반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뭔가 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네요.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또 하락으로 가기에는 뭐 우리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뭐 순자산 가치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싼 가격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아주 큰 하락의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기는 합니다. 다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뭐 주주가치의 이런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몇몇 개별 기업이 조금 좋아지는 거는 있지만은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가장 뭐 화제인 거는 상법 개정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결국에 금투세 폐지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네요. 지금 금투세 폐지가 된 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금투세 폐지로 올랐던 거는 이제 다 반납을 한 수준이고요.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역시 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인데 애초에 이제 외국인들은 금투세랑 관련이 없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뭐 주주가치의 이런 재고,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관련된 이런 법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